신과 함께 달리는 영험한 김용민의 정치 쇼. 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주파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FM 103.5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또 충남 일부, 천안, 아산, 서산, 태안, 홍성, 그리고 북한까지 가요. 이게 개성에서도 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98.3으로는 경기도 이천, 그리고 KNN 러브 FM을 통해서는 105.7 부산, 88.5 양산, 89.3 부산 기장, 90.9 경남 창원, 98.7 경남 진주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용용 브리핑 시간입니다. 반기용 주간경향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네. 잘생겼어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직 받아칠 그게 안 돼 갖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예. 앞으로는 안 씻고 오세요. 예. 지금 얼굴이 빨개졌네, 제가 지금. 너무 잘생겨서 비교가 되니까. 예. 그래요. 자, 한데 월요일 최반장의 반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반 기자님이 빠지면서 최막장이 될 뻔했다가 최박장이 됐다는 이런 원고를 지금 제가 듣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영양가가 있는 그 원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 우리 반기용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는 어떤? 좀 가까워지고 싶은 이제 먼 친척이죠. 먼 친척. 예. 대한민국에서 반 씨는 이게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대 올 뻔했었네요. 예. 자, 그래요. 오늘 첫 소식 뭐 준비하셨습니까? 경찰이 이제 댓글 공작에 보수단체 7만 명을 동원했다는 그 보도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2년 당시에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는 소식 어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고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그 경찰은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 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 7,900여 명까지 동원한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7만 9천 명한테 애국심으로 댓글 달아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 감정으로 호소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거 누구나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이 움직이실 분들이라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민간인 여론조사 조작팀으로 동원한 3,500명의 2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7만 7천 명. 제가 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속초시 있죠. 7만 9천 명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속초시 인구만한 한 도시가 전체가 다 지금 여기 지금 댓글에 매달려서 다 댓글을 다시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이냐, 이제 경찰 그 내부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같은 대응 과정을 상술한 문서를 최소 2차례 정도 만든 것으로 봐서 단순히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국정원도 그렇고 군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 이젠 경찰까지.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만 남은 검사님들이 뭐 댓글 달고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사정기관이라든지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제 총 동원된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죠. 궁금한 게 그런다고 뭐 민심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한 뭐 분석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번 그런 탄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이 민심이라는 게 댓글로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저렇게 뭐 댓글 공작을 하면은
우리 쪽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자, 그래요. 이 경찰이 그냥 단순히 계획만 세웠는지 실행에 옮겼는지 이 부분도 더 파고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했던 인터넷 보수 단체는 좀 나름대로 이제 네임드라고 하죠. 좀 유명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촛불 시위 반대 시민연대인 뭐 노노 데모 여기 지금 회원이 한 4만 명이 좀 넘는데요. 이번에 요즘엔 좀 뭘 하고 있나 이 기사를 보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약간 그 카페 회원 수가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만 명 정도 넘었다가 지금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아직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 운동 하고 계시고 문재인 탄핵 서명 운동 이런 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3만 8천 하니까 충청남도 계룡시가 한 그 정도 됩니다. 좀 진짜 빠삭하시네요. 이런 걸 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제 고향 청주도 지금 이제 100만을 돌파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창원시는 100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사실 그 광역시를 하겠다. 그렇죠. 광역시 지금 프랜차이즈 걸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경남 창원시는 106만 정도 됩니다. 근데 수도권 보면은 수원시가 한 120만 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리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사건 좀 더 확실하게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이런 그 구시대적인 여론 공작으로 뭐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려 했던 자들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그 개헌 대통령이 오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헌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밑그림이 나왔어요. 개헌 초안. 맞습니다. 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라고 이 여러 가지 헌법 개헌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초안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있죠. 어제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초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문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에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시켰고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촛불혁명도 들어갑니까? 촛불혁명까지는 여기 일단 그 포함된 여부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군요. 그렇게 보이는데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논란을 또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야당에서 이 법안 발의 가지고도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18 항쟁 집어넣는 것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고요. 법률의 수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이전에 세종시 관련해서 이제 간섭헌법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한양 여기가 수도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명시 안 됐지만은 오래전부터 경국대전부터 이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관습 헌법이다. 뭐 이런 참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렇죠. 그때 당시 그 소식을 듣고도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갑자기 역사책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런 수준으로 많이들 놀라시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뤄줬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수도 관련된 문제도 좀 자유롭게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번에 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4년 당초 이제 자문위는 4년 중임제로 고려를 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제 4년 연임제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에 그 다음에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임제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연임제에서는 오직 4년씩 연이어 2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년 하고
예. 재선에 도전했는데 떨어지면 그냥 예. 이대로 재출마가 이제 불가능하게 굿바이 되는 거죠. 하는 것이고 예. 4년 중임제는 예를 들어서 4년 한 다음에 예.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예. 그 4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4년 절치부심해서 중임제.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예. 어쨌든 이번 개헌안에는 연임제가 이제 택했고요. 예. 그 현행 이 부분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거든요. 조항이. 예. 근데 이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번 개헌안이 통과가 돼서 네. 정부 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이 되더라도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더 하려고 개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굉장히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뉴스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제목이 좀 약간 이 개헌안 관련해서 좀 비판적인 그 기사를 쏟아내는 네. 그런 일부 몇몇 그 기사를 보면 마치 이제 제왕적 뭐 이런 단어를 써서 대통령이 그리고 또 시진핑의 뭐 종신 뭐 이런 단어랑 이제 매치를 시켜놓는단 말이죠. 이 기사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한번 대통령을 더 하고 싶어서 개헌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대충 훑어서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꼭 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는 거는 대통령제 대신에 권력 분산형 뭐 이를테면은 이원 정부제라든지 그리고 내각제 이렇게 가게 하려고 맞습니다. 대통령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개헌 초안에는 그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회의원 소환제라든지 국민 발안제가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소환제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서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고요.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좀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도 탄핵해서 내쫓을 수 있는 판에 국회의원은 뭐 무슨 이 시쳇말로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날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답답한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개헌안이 잘 통과가 되면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날리고 싶습니까? 이 모양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모양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보고 싶으시면 우리 어디에요? 페이스북에서 SBS 라디오 입력하시면은 이 지금 현재 생방송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야기 하나 짧게 해볼까요? 어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죠. 이때 시진핑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여기서 고사성어를 하나 꺼냈죠. 그 지석이면 금석도 쪼개진다. 이걸 언급했는데 그게 뭐예요? 사자.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석을 해주면 사자성어를 풀지는 못하겠고요. 그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 안전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집중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고 꽃이 피는 따뜻한 봄을 맞을 것. 이라고 이런 뜻인데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제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관련국 의견을 결합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속뜻을 보면 이제 우리를 빼놓고 좀 뭔가를 하지 마라.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니까 한반도 평화 구축 논의에 어쨌든 간에 그 테이블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자기네들이 이제 넌지시 어떻게 견제구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네들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중국 빼놓고 어떻게 뭐 이 한반도 문제
논의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 테이블 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네. 그런 나라인데요. 근데 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예. 다자 간의 협상이라든지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예.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렇게 간절하게 네. 우리 빼놓고 하지 마라라는 예.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었는가를 야. 한번 반추해 보면 이 좀-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던 때가 언제였나요? 이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그 균형자, 중재자의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외교적인 움직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예.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기간이라고 하죠. 예. 그 기간은 외국 사절을 안 만나는데 예. 만났다는 것 얼마나 몸이 달아 있는가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기용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용용용용용. 없었지만 예. 적어도 이번 그런 탄핵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는 예. 이 민심이라는 게 댓글로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국민을 같아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네, 저렇게 뭐 댓글 공작을 하면은 우리 쪽으로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글쎄 말입니다. 자, 그래요. 이 경찰이 그냥 단순히 계획만 세웠는지 실행에 옮겼는지 이 부분도 더 파고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했던 인터넷 보수 단체는 좀 나름대로 이제 네임드라고 하죠. 좀 예. 유명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촛불 시위 반대 시민연대인 뭐 노노데모 여기 지금 회원이 한 4만 명이 좀 넘는데요. 예. 이번에 요즘엔 좀 뭘 하고 있나 이 기사를 보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예. 약간 그 카페 회원 수가 약간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4만 명 정도 넘었다가 지금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아직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서명 운동 하고 계시고 예. 문재인 탄핵 서명 운동 이런 거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3만 8천 하니까 충청남도 계룡시 신과 함께 달리는 영험한 김용민의 정치 쇼. 네, 여러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주파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FM 103.5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또 충남 일부 천안 아산 서산 태안 홍성 그리고 북한까지 가요. 이게 개성에서도 들린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98.3으로는 경기도 이천 그리고 KMN 러브 FM을 통해서는 105.7 부산, 88.5 양산, 89.3 부산 기장, 90.9 경남 창원, 98.7 경남 진주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용용 브리핑 시간입니다. 반기용 주간경향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네, 잘생겼어요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직 받아칠 그게 안 돼 갖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예. 앞으로는 안 씻고 오세요. 예. 아니, 지금 얼굴이 빨개졌네. 제가 그래요. 지금. 너무 잘생겨서 비교가 되니까. 예. 그래요. 자, 한데 월요일 최반장의 반을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반 기자님이 빠지면서 최막장이 될 뻔했다가 최박장이 됐다는 이런 원고를 지금 제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영양가가 있는 그 원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우리 반기용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과는 어떤? 좀 가까워지고 싶은 이제 먼 친척이죠. 먼 친척. 예. 대한민국에서 반 씨는 이게 하나라고 보셔도 본관이 무방합니다. 하나.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대 올 뻔했었네요. 예. 자, 그래요. 오늘 첫 소식 뭐 준비하셨습니까? 경찰이 이제 댓글 공작에 보수 단체 7만 명을 동원했다는 그 보도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준비해봤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2년 당시에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됐다는 소식 어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인터넷 보수 단체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고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면
그 경찰은 정부의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사이버 요원 88명, 네. 경찰 내부 보안 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7,900여 명까지 동원한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7만 9천 명한테 애국심으로 댓글 달아달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 감정으로 호소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이거 누구나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이 뭐니 해도 뭐니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이 움직이실 분들이라고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인원이라고 하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 제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민간인 여론조사 조작팀으로 동원한 3,500명의 20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7만 7천 명. 제가 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속초시 있죠. 7만 9천 명입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속초시 인구만한 한 도시가 전체가 다 지금 여기 지금 댓글에 매달려서 다 댓글을 다시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게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이냐, 이제 경찰 그 내부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 같은 대응 과정을 상술한 문서를 최소 2차례 정도 만든 것으로 봐서 단순히 계획 수준에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국정원도 그렇고 군사이버 사령부도 그렇고 이젠 경찰까지.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만 남은 설마 검사님들이 뭐 댓글 달고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뭐 사정기관이라든지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제 총동원된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죠. 궁금한 게 그런다고 뭐 민심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대선 과정에서는 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한 뭐 분석은